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OCI홀딩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한 달간 OCI홀딩스의 주가 흐름과 함께 주요 뉴스와 이슈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1년 정도의 중장기 관점에서 과연 가치 투자 매력이 있는지 전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OCI홀딩스의 개요와 사업 구조를 살펴볼게요. OCI홀딩스는 1959년 설립된 동양화학공업을 모태로 성장한 기업으로 한때는 국내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OCI로 잘 알려져 있었죠.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당시 OCI가 핵심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지주회사 OCI홀딩스와 사업회사 OCI로 나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OCI의 베이직 케미컬 부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등과 카본 케미컬 부문, 카본블랙, 콜타르 등 탄소 소재를 신설, 법인 OCI로 떼어내고 존속 법인이 OCI홀딩스로 이름을 바꿔 지주사로 전환된 거예요. 쉽게 말해 OCI홀딩스는 그룹의 지주회사 겸 투자회사이고요. 실제 화학제품 제조와 판매 등 사업 운영은 분할된 OCI가 맡게 된 구조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OCI홀딩스는 분할 신설된 OCI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여 현재 약 4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회사의 의도였죠. 그렇다면 OCI홀딩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사업 구조를 살펴볼까요? OCI홀딩스는 지주사답게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화학소재, 도시개발, 바이오 등 크게 5가지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해요. OCI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태양광 발전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가 대표적이죠. 과거 OCI는 세계적 수준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 폴리실리콘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는 OCI 테라서스라는 해외 자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OCI 테라서스는 OCI홀딩스 산하 말레이시아 법인으로 고순도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왔어요. 한때 폴리실리콘은 OCI의 캐시카우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및 개발이에요. OCI홀딩스는 태양광 원료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디벨로퍼 역할도 하고 있어요. 미국 법인인 OCI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OCI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북미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해온 경험을 살려 단순히 소재만 파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지어서 매각하거나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죠. 실제로 OCI 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를 거점으로 약 6.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및 ES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럭키칠 100메가와트, 페퍼 120메가와트 같은 프로젝트의 개발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어요. 태양광 발전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덕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인데요. 미국 텍사스 지역에 향후 1기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OCI 에너지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태양광 플러스 ESS 프로젝트로 이러한 신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전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제공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해요. 나아가 OCI홀딩스 본사 차원에서도 최근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데 태양광 디벨로퍼 사업에서 쌓은 역량이 데이터 센터 개발과 유사한 점이 많아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에너지 다소비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모델까지 구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단순 발전을 넘어 첨단 산업과 접목하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너지 솔루션 분야를 보면 OCI홀딩스는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예를 들어 열병합 발전소 운영도 그중 하나인데요.
OCI 홀딩스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친환경 열병합 발전 시설을 투자하여 운영 중이고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과 스팀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 EPC, 설계 조달 시공이나 ESS 구축 등의 솔루션 사업도 과거부터 추진해 왔어요. 이렇듯 에너지 솔루션 부문은 말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사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크게는 OCI 홀딩스의 에너지 사업 부문으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하는 OCI 파워 같은 계열사도 이 부문에 속해 있고요. 쉽게 정리하면 OCI 홀딩스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에너지 저장 및 발전소 운영까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 소재 분야를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OCI의 전통적인 주력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폴리실리콘과 카본블랙 등은 분할된 사업회사 OCI가 담당하고 있는데 OCI 홀딩스는 이 OCI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화학 소재 투자도 지휘하고 있어요. OCI 산하를 보면 반도체용 소재와 일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 무려 5개 공정에 OCI가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OCI는 폴리실리콘, 반도체용 실리콘 원료, 인산, 포스포릭 애시드, 과산화수소, 반도체 전구체, 첨단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나 화합물 소재, 흉드 실리카 등을 생산하여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포트폴리오죠.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십각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인산의 경우 OCI가 국내 주요 공급자이고 최근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능력을 기존 연 2만 5천 톤에서 3만 톤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세정 공정 등의 필수적인데 OCI는 과거부터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했고 현재 피에노케미칼이라는 합작사를 통해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어요. 피에노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 옛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51대 49 비율로 세운 JV였는데 최근 OCI가 이 지분 구조를 조정하여 사실상 자회사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산화수소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죠. 반도체 전구체라 하면 CVD나 ALD 공정 등에 쓰이는 특수가스나 화합물을 말하는데 OCI는 이 분야에서도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흉드 실리카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아주 미세한 이산화규소 분말로 반도체 공정의 CMP 슬러리, 연마제나 2차전지 소재, 실리콘, 고무, 타이어 등의 첨가제로 쓰입니다. OCI는 과거부터 흉드 실리카를 자체 기술로 생산해왔고요. 국내외 시장에 공급해왔죠. 즉 OCI 홀딩스의 화학 소재 부문은 첨단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터 산업용 화학 제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눈여겨볼 전략적 행보는 초고순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투자예요. OCI 홀딩스는 2025년 7월 일본의 유수 화학기업 도쿠야마와 손잡고 OTSM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이 합작사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약 6천억 원, 미화 4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흔히 11-9이라 불리는 순도 99.9억 9,999만 9,999%의 초고순도 실리콘을 생산할 예정인데 2029년부터 연간 8,000톤 규모로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예요.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용과 반도체용으로 나뉘는데 반도체용은 훨씬 더 높은 순도와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죠. 일본 도쿠야마는 과거부터 반도체 실리콘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었지만 단독 투자는 부담이었던 차에 OCI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협력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도 일본과의 합작은 양국이 직면한 위기감 속에서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밝힐 정도로 양사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OCI는 이 합작을 통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초순도 폴리실리콘 분야까지 진출하게 되어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다만 이 프로젝트는 실제 가동이 2029년으로 아직 거리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의 도시개발 사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OCI는 예전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왔는데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 하익동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시티OCL이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OCI의 자회사 DCRE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과거 OCI가 보유했던 공장 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이에요. 6,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로 조성되며 단계적으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6단지와 7단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현재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DCRE는 2025년 3분기에 분양 매출을 인식하면서 흑자 전환에 기여했어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8단지 1,348세대 분양도 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것도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고 분양이 마무리되면 향후 몇 분기 동안 추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은 OCI홀딩스 입장에선 고무적이에요. 다만 부동산 개발 특성상 자금 부담과 분양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겠죠. 어쨌든 도시개발은 OCI홀딩스가 비화학 분야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뤄지므로 향후 1년에서 2년간 꾸준히 실적의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를 짚어볼게요. 사실 바이오 부문은 현재 OCI홀딩스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OCI홀딩스는 의학바이오 등에 직접 진출했다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투자하거나 향후 사업을 모색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예컨대 과거에 OCI가 바이오시밀러 회사 지분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계열사로 OCI 스펙트럼이라는 산업바이오 분야 회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진 수익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우연 회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바이오, AI 등의 미래 산업에 투자 의지를 밝힌 만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여지는 열어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OCI홀딩스는 태양광을 축으로 한 에너지 사업과 첨단 화학 소재 사업을 양날개로, 거기에 부동산 개발 등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사업을 더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이러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한 달간 OCI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요약해 볼게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OCI홀딩스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11월 말 즈음 OCI홀딩스 주가는 대략 9만원대 후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2월 들어 주가가 서서히 상승세를 타더니 중순 무렵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 12만원을 넘어서는 장면까지 연출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 하순에는 12만 1천원대까지 주가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15% 이상 상승한 수준이고요. 연초 대비로는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한 상태예요. 참고로 OCI홀딩스의 52주 최저가는 약 5만 8천원, 2024년 12월경 정도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84%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인 종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동성도 적지 않았어요. 사실 OCI홀딩스 주가는 2025년 초부터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해 태양광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11월 초순에는 13만원대까지 치솟으며 3년 만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어요. 그 당시 11월 3일에 장중 기록한 13만 1,800원이 3년 내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황 우려 등이 부각되어 한때 9만원 부근까지 조정받았어요. 13만 1,800원 고점 대비 30%가량 단기간에 하락했던 거죠. 하지만 12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요. 또 미국발 태양광 호재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습니다. 12월 중순 무렵부터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되었고요.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실제로 12월 15일경에는 외국인이 장중에 수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플러스 3% 안팎 상승했고요. 12월 22일부터 23일에는 외국계 주문을 통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며 하루에 주가가 4에서 5%씩 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붙으며 12만원 선을 회복한 것이 12월 하순이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전후로 OCI 홀딩스 관련하여 굵직한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OCI 홀딩스의 베트남 태양광 웨이퍼 공장이 큰 기회를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성탄절 당일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며 미중 갈등 수혜주로서 OCI 홀딩스가 부각되었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한 달을 통틀어 보면 OCI 홀딩스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며 약 13에서 15%가량 상승 마감했어요. 5월간 수익률 플러스 13.6% 정도로 동일 기간 코스피 지수 대비 훨씬 우수한 흐름을 보였어요. 연말장 특유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일부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주가는 11만 5천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6만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지만 한편으론 한때 찍었던 13만원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추세 재개를 노리는 단계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해 숨고르기 중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OCI 홀딩스의 최근 뉴스와 이슈들을 분석해 볼게요. 크게 기업 실적, 산업 모멘텀, 지배구조 변화, 태양광 및 반도체 사업 관련 소식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기업 실적 측면입니다. OCI 홀딩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 부진에 시달렸는데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2조 5,695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50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708억 원. 적자로 모두 작년 같은 기간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3분기 단독으로 보면 매출 8,451억 원, 영업손실 533억 원, 순손실 734억 원을 기록했어요. 작년 3분기엔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는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그렇다 보니 2025년 연간 실적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악화의 주된 이유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의 부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치솟았다가 2023년 들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도 폴리실리콘 시황이 좋지 않아 OCI 말레이시아 공장, OCI 테라서스가 직격탄을 맞았죠. 실제로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2025년 상반기에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감했어요. 미국은 2024년부터 2025년 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규정과 중국산 태양광 제재 조치, 예를 들어 UFLPA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대중국산 셀 모듈 우회 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한때 IRA 세액 공제가 축소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며 시장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여파로 미국향 수요가 얼어붙었고요. OCI 테라서스는 2025년 5월부터 몇 달간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어요. 주문이 없으니 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장을 놀리면서도 인건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니 손실이 커졌고요. 상반기와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분기 말부터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2025년 8월부터 9월 무렵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IRA 혜택이 유지되고요. 대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꼼수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을 시작했고요. 2024년 말에는 UFLPA 적용을 강화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를 쓴 제품은 미국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못 박았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OCI에게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공급에 밀려 수요가 줄었던 OCI의 폴리실리콘이 비중국산 프리미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5년 하반기 들어 미국 태양광 업체들 사이에서 논PFE,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지 외국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즉 비중국산 태양광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어요. 중국과 연계된 원료를 쓰면 IRA 혜택을 못 받으니 다들 중국산 아닌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9월 초부터 OCI 테라서스 말레이시아 공장을 재가동하게 되었어요.
미국 고객사들의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3분기에는 가동을 재개하는 과정이라 램프업 비용도 들고 아직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매출은 전분기 대비 크게 늘면서 손실폭이 줄었어요. 2분기에 영업 손실이 803억 원까지 났었는데 3분기엔 533억 원 적자로 감소했으니 어느 정도 바닥은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 설명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2분기에 최고조였지만 3분기 들어 일부 완화되어 폴리실리콘 라인을 재가동함으로써 전분기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진 못했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러한 추세 덕분에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 3분기까지 누적으론 적자입니다만 4분기 한 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죠. 실제로 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OCI홀딩스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약 400억에서 430억 원 흑자로 추정했습니다. 전년 동기 2024년 4분기에 비해서도 큰 폭의 개선이에요.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째, 폴리실리콘 사업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9월 재가동 이후 4분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도 논PFE 프리미엄을 받아 상승했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 북미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이 아닌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중국산 대비 20에서 50% 높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OCI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렸는데 이젠 비중국산이란 이유만으로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둘째, 앞서 이야기한 베트남 웨이퍼 사업이 연말에 딜 클로징, 지분 인수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요. OCI홀딩스는 이 웨이퍼 사업 진출로 내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자회사 폴리실리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외부의 헐값에 팔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분을 가진 웨이퍼 공장에서 소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OCI 테라서스의 연간 폴리실리콘 생산량 중 약 6,000톤, 전체 생산량의 약 17%를 베트남 웨이퍼 공장에서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싸게 팔바에야 자기 공정에 써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셈이죠. 그만큼 폴리실리콘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요. 웨이퍼까지 만들어 팔면 최종 제품 단가도 높아져 전체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셋째, 부동산 사업과 에너지 개발 사업 등 비화학 부문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요. DCRE의 CTOCL 8단지 분양이 12월에 진행되면 계약금 등 초기 분양 수익이 일부 4분기에 잡힐 수 있고요. 또 OCI 에너지가 4분기에 추가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매각이 있다면 이익의 보탬이 될 거예요. 3분기에 이미 프로젝트 매각 이익 덕에 흑자 전환했는데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처럼 여러 긍정 요인이 겹쳐 있어 4분기엔 오랜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개선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커요. 이런 전망에 힘입어 증권사들도 속속 OCI홀딩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증권은 11월에 리포트 제목을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붙이며 목표 주가를 종전 대비 크게 올린 14만 5천 원을 제시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목표 주가를 13만 1천 원에서 14만 6천 원으로 높이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어요. 그 외에도 몇몇 증권사들이 13만 원부터 16만 원대 목표가를 내놓았는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20에서 3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12월 주가 회복에 힘을 실어준 면도 있겠죠. 다만 2025년 연간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주가가 완전히 재평가받으려면 2026년 실적 개선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렇기에 4분기 실적 발표와 2026년 가이던스가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모멘텀을 살펴볼게요. OCI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뭐니 해도 태양광 산업이죠. 2025년 12월 현재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한편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 과잉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명암이 뚜렷해요.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는 탄소 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전 세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2026년 이후에도 성장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웨이퍼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86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189억 달러, 약 25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엄청난 성장률이죠. 하지만 공급 측면을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태양광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모든 단계에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휩쓸고 있어요. 중국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렸고요. 그 결과 가격이 급락해서 경쟁사들의 숨통을 조였죠. OCI도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의 피해자였어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2023년부터 2024년 급락하면서 OCI 말레이시아 공장이 멈추기까지 했던 거죠. 웨이퍼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이외 지역의 웨이퍼 생산은 사실상 전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20기가와트 정도로 전 세계의 1에서 2%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그나마 있는 수입 물량도 중국이나 중국산 원료로 만든 것들이 태반이라 논차이나 웨이퍼 공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OCI 홀딩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패권 경쟁이 OCI 홀딩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요.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제조업 부흥을 위해 IRA 보조금을 미끼로 내걸면서 동시에 중국산 요소 배제라는 강수를 뒀어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중국 기업이 연루된 웨이퍼셀을 쓰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25년 들어서는 중국산 셀 모듈이 동남아에서 가공만 거쳐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세 폭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미국 태양광 업계는 중국산 원료에 등을 돌릴 수밖에요. 하지만 정작 미국 본토에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 기반이 매우 취약하니 중국산은 싫지만 그럼 대체품은 어디서 구하지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OCI 홀딩스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생산 라인이에요.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라는 점에서 미국 정책에 부합하거든요. OCI 홀딩스는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하여 수직 계열화 전략을 완성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 생산, 베트남에서 웨이퍼 생산, 미국에서 셀 모듈 생산이라는 논차이나 태양광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한 건데요. 이 중 핵심 퍼즐이었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얘기를 해볼게요. OCI 홀딩스는 올해 9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V OCI1을 통해 베트남의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사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 지분 65%를 정격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2026년 1월부터 이 웨이퍼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고 해요.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 공장은 연간 2.7기가와트 규모의 멀티모노 태양광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에요. 아직 시험 가동까지 모두 마치고 언제든 정상 가동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추가 투자 4천만 달러, 약 500억 원을 하면 6개월 내 생산 능력을 2배, 연 5.4기가와트로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고 하네요. OCI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 웨이퍼 공장이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손에 들어온 셈이에요. 중국산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웨이퍼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구나 원료 폴리실리콘은 자기 계열사 OCI 테라서스의 제품을 100% 사용할 계획이라서 품질 관리도 용이하고 원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값싼 전기와 인건비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강점이 있지만 이제 OCI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라는 비교적 저비용 거점에서 생산하면서도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보조금까지 받으며 납품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등 일부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며 미중 분쟁에 OCI 베트남 웨이퍼 공장 날개 달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산이 아니면서도 대량으로 공급 가능한 웨이퍼가 새로 생긴 것이고요. OCI 입장에서는 마침 미국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적절히 공급처를 구축한 것이니 서로 윈윈인 셈이지요. OCI 홀딩스의 이러한 전략은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앞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OCI 홀딩스가 웨이퍼 사업에 적기에 진출했다.
non-PFE 웨이퍼 수요 증가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것 등의 평가를 내렸는데 실제로 2026년부터 베트남 웨이퍼 공장은 풀가동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을 거쳐 2026년부터 IRA 보조금 지급에 본격적으로 PFE 금지 외국 기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미국 태양광 설치업체나 발전 사업자들이 논차이나 부품을 쓰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중국산 사용 시에는 향후 규제 리스크가 크니 안정적으로 사업하려면 OCI 같은 공급처와 계약하려 할 거예요. 실제 북미, 유럽 시장에서 이미 비중국산 웨이퍼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이러한 흐름을 선점하여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플러스 베트남 웨이퍼 플러스 미국 미션 솔라에너지, 텍사스에 있는 OCI 자회사, 태양광 셀 모듈 생산까지 원료 부품 관제품 수집 계열화를 완결했어요. 이로써 중국을 거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을 원하는 고객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점은 OCI 홀딩스의 향후 1년 더 나아가 수년간 성장 스토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모멘텀 측면에서 반도체 시장도 중요한 축이에요. 2024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불황 등으로 전반적인 업황이 안 좋았지만 2025년 말 현재 AI 반도체 및 첨단 공정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고성능 GPU 등의 수요가 늘면서 첨단 공정 가동률이 높아지는 추세죠. 이때 필수적인 것이 초고순도 화학 소재 공급인데 OCI는 앞서 언급한 인산, 과산화수소, 전구체 등 다양한 재료를 이미 공급 중이에요. 예를 들어 디램이나 파운드리 공장에서 수십 단계의 식각과 세정 공정을 거치는데 그때 고순도 인산과 과산화수소가 각각 식각액, 세정액으로 쓰입니다. 미세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화학약품의 순도 요구 수준도 올라가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는 쉽게 진입하지 못하죠. OCI는 오랜 기간 이 분야 노하우를 쌓아와서 국내외 반도체 고객들과 거래하고 있어요. 최근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 투자를 재개하거나 AI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CI의 반도체 소재 부문 수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I는 인산 생산 능력을 20% 증설하기로 했어요. 이는 고객사의 주문 증가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로서 국내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수혜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OCI의 합작사인 P&O 케미칼은 여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과산화수소 공장을 가동 중인데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6년에는 메모리 반등도 기대되고요. 파운드리 투자도 확대될 조짐이니 OCI로서도 반도체 소재 사업의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일본 도쿠야마와의 JV 투자는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지금은 투자가 진행 중이라 당장 성과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한일 첫 반도체 소재 동맹이라는 상징성에 주목하면서 OCI의 기술력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결국 태양광 산업의 단기 모멘텀과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모멘텀을 모두 갖춘 것이 OCI 홀딩스의 현재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및 기업 전략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OCI 홀딩스는 아까 구조 개편을 설명드린 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와 신규 투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오너 일가인 이우연 회장 체제로 굳힌 이후 비교적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지주사 체제가 되면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요. 외부 자본 조달이나 투자 유치에도 유연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 OCI 홀딩스는 지주 전환 직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웨이퍼 투자, 도쿠야마 JV 투자 등을 실행했어요. 또한 노후 사업 정리 및 구조 조정도 단행했어요. 예를 들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던 중국 카본블랙 공장 OJCB는 2024년에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 완전 청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감하게 적자 사업을 털어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거죠. 카본블랙은 타이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탄소 소재인데 중국 현지에서 OCI가 합작 운영해 오던 공장이 경쟁 심화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자 미련 없이 접는 거예요. 한편 국내외 자회사들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2025년 10월 말에는 OCI 홀딩스가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를 본부장제로 전환하는 등 의사결정 간소화를 추진했고요.
신규 투자 부문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돼요. 지배구조 관련해 한 가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점은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의 관계예요. 현재 OCI 홀딩스는 OCI 사업회사의 지분 45%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나머지 55%는 일반 주주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당시 인적 분할로 기존 주주들에게 OCI 주식이 배분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OCI 사업회사도 코스피에 상장돼 별도로 거래되고 있어요. 흔히 이런 경우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는 사업회사 지분 가치 플러스 기타 자회사 가치로 평가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존재해요. 지주회사의 보유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인데요. OCI 홀딩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에서 0.6배 수준으로 순자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 순자산에는 OCI 사업회사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DCR이나 OCI 에너지 등의 100% 자회사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도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꽤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라 볼 수 있어요. 이는 OCI 홀딩스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자기 사업 수익보다는 자회사들의 성과에 의존하는 구조이고요. 또 폴리실리콘 업황 같은 외생 변수 영향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1년간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새로운 투자 사업들이 가시화된다면 이러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폭도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OCI 홀딩스가 현재 45%인 OCI 사업회사 지분을 좀 더 늘리거나 지분법 이익 증가 혹은 반대로 사업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지주사 구조에서 주가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 중장기 지배구조 방향성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또 하나 경영진이 강조하는 ESG나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OCI는 전통적으로 화학기업이라 환경 문제가 부각되곤 했는데 최근 OCI 홀딩스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꽤 의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ESS, 데이터 센터 전력 등 자체 사업들도 ESG 테마에 부합하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이니까요.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ESG 투자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전반적인 이슈 정리를 마쳤으니 이제 OCI 홀딩스의 재무 상태와 가치평가 지표들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시가총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조 1천억 원 수준이에요. 코스피 전체에서 보면 중견 규모에 속하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는 중위권 정도 시총이죠. 부채 비율이나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폴리실리콘 호황기 때 벌어둔 돈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이 있어서 최근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재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요. 다만 말레이시아 공장 장기간 셧다운으로 손실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관점에서는 OCI 홀딩스의 지난 12개월 실적 기준 PER은 음수예요. 현재 2025년 순손실 상태라서 그렇고요. 포워드 PER 12개월 선행을 추정해보면 많이 낮아질 전망이에요.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2026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8에서 10배 수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코스피 평균이나 동종 화학업종 평균보다도 낮은 저평가 영역입니다. 결국 2026년에 흑자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다는 전제하에서 OCI 홀딩스는 이익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아직은 OCI의 실적 개선이 확실치 않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앞서 말씀드렸듯 약 0.5에서 0.6배 정도에 불과해요. 순자산 자본 총계 규모가 대략 2조 원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청산가치 대비 반값 수준인 셈이죠. 이 PBR 0.5배라는 건 시장에서 OCI 홀딩스의 자산가치 절반만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올해까지 저조한 실적과 업황 부진으로 기업 가치가 눌려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내년부터 개선되면 PBR도 올라갈 소지가 많습니다. 2024년까지 ROE가 마이너스였지만 2026년에는 8에서 10% 수준까지 회복될 거란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PBR 0.5배는 너무 싸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도 잠깐 언급하자면 OCI 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첫 해인 2023년과 2024년에 주당 2,000원 안팎의 배당을 했어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주가 대비 약 1.9에서 2.2%의 배당 수익률이었어요. 올해 적자였지만 지주사이기에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이익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겠지만 과거 OCI가 흑자일 때는 배당 성향이 꽤 높았던 편이라 향후 이익 회복 시 배당 매력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도 무시 못할 요소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지표를 종합해보면 OCI 홀딩스는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저평가된 상태로 보여요. 이는 첫째, 2025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데 따른 실망감, 둘째, 지주회사 할인 요인, 셋째, 태양광 업황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2026년 이후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성장 모멘텀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질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PBR 0.5배 수준인 주가가 만약 PBR 1배, 순자산 가치 정도만 되어도 주가 2배 가까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그럼 중장기 가치투자 관점에서 OCI 홀딩스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대략 향후 1년, 즉 2026년 말까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해 볼게요. 우선 큰 그림부터 보면 OCI 홀딩스는 2026년을 기점으로 실적과 사업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 핵심 배경은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한 론차이나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2026년은 OCI 홀딩스에게 매우 중요하고 바쁜 해가 될 것 같아요. 1분기에는 베트남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 웨이퍼 공장이 풀가동을 시작하고요. 생산된 웨이퍼는 미국 등지의 태양광 셀모듈 공장으로 공급되겠죠. 아마 OCI 홀딩스 내부적으로는 이미 미국 미션 솔라 에너지, 텍사스에 있는 OCI 자회사와 해당 웨이퍼 물량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미션 솔라 에너지는 현재 연 200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지만 OCI가 2024년 2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해 대대적인 증설을 진행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까지는 셀 모듈 생산 능력을 2기가와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에요. 이 일정이 맞아떨어지면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에서 베트남 웨이퍼, 미국 셀 모듈로 이어지는 자체 밸류체인이 풀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하반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산된 태양광 모듈들은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공급될 텐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OCI 에너지가 개발 중인 수 기가와트 규모 프로젝트들이 주로 텍사스 지역에 포진해 있죠. 미션 솔라의 공장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으니 물류면에서도 유리해요. 이러한 그림을 종합해보면 2026년부터 OCI 홀딩스는 태양광 사업에서 원료 부품 모듈 발전소에 이르는 통합적인 수직 계열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폴리실리콘만 팔 땐 킬로그램당 몇 달러 마진이던 것이 이제 모듈 완제품 혹은 발전소 단위로 거래되면 훨씬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밸류체인을 직접 다 한다고 무조건 이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미국 정부 보조금과 시장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익성 향상을 노려볼 만해요. 특히 논PFE 인증 제품으로서 미국에서 최대 50%까지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OCI가 기존의 중국 업체들과 치킨 게임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소재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돼요. 2026년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고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2025년 말부터 감산을 풀고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요.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도 첨단 공정 라인 증설에 들어갈 거예요.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산업에서도 고순도 소재 수요가 증가 추세입니다. OCI 홀딩스 산하 OCI 사업회사는 이미 이 분야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의 수혜를 잇게 돼요. 특히 2024년부터 2025년에 부진했던 카본 계열 사업을 털어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용 화학 소재에 집중한 만큼 2026년에는 포트폴리오가 한층 가벼워진 상태로 상승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2024년까지 계속 애를 먹였던 피치나 카본블랙 같은 전통 화학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 낮아져 이익이 거의 없었는데 OCI는 손실 사업을 접고 전기차용 고부가 카본블랙 등 수익성 있는 제품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재편이 성공한다면 기존에는 적자이던 부분이 2026년에는 흑자로 돌아서서 전체 실적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물론 태양광 부문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없어지고 플러스 요인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또한 2026년에는 앞서 언급한 인산 증설분이 가동되고요. 피에노 케미칼의 과산화 수소도 풀캐파로 돌아갈 것이며 신규 반도체 전구체 제품이 상업화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OCI 홀딩스의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줄 거예요. 태양광이 외부 정책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도체 소재는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및 기술력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갖춘 OCI 홀딩스의 포트폴리오는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좋아 보여요. 세 번째로 부동산 및 기타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2026년에도 DCRE의 CTOCL 프로젝트가 순항한다면 적지 않은 이익 기여가 예상돼요. 현재 진행 중인 6, 7, 8단지 분양분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6년부터 2027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회계에 반영되는데 이미 6, 7단지가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2026년에 상당 부분 매출로 잡히겠죠. 건설 원가 등을 제외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OCI 홀딩스 몫이 될 텐데 대략 수백억 원대의 영업이익 기여도 기대해 볼 만해요. 이는 제조업 사업의 업황에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또한 2026년에는 혹시 DCRE가 새로운 부지 개발을 추가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만 OCI 홀딩스가 도시개발 사업을 그룹의 한 축으로 삼은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환원 측면인데요. 2026년에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그동안 투자에 투입했던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해서 재무 레버리지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이익이 제대로 나기 시작하면 배당을 다시 늘리거나 자기 주식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이후 아직 공격적인 주주환원은 없었지만 일단 회사 체력이 회복되면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여력도 충분해요. 특히 지배주주,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 지주사를 통해 이익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가치 투자자라면 이러한 현금 흐름 개선 및 주주환원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돼요. 첫째,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에요. 2025년까지의 부진을 털고 2026년에 확실히 흑자 전환하여 이익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다면 현재 PER이나 PBR 기준의 저평가 상태가 개선될 거예요. 주가도 거기에 연동해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 전략적 성장 모멘텀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시환경 변화를 역이용하여 시장의 틈새를 공략한 OCI 홀딩스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단순히 실적 개선을 넘어 기업 스토리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숨은 승자라든가 한일 협력 반도체 소재 공급자와 같은 타이틀이 붙으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태양광 플러스 반도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첨단 기술 소재라는 21세기 핵심 테마를 모두 갖춘 종목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요. 이는 중장기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한편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 체크해야겠죠.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늘 있으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업황의 변동성이에요. 비록 미국 중심으로 논차이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중이지만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황 자체가 더 악화된다면 OCI의 손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중국 업체들이 증설한 설비들이 2026년에도 계속 돌아가면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이 상당합니다. 만약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빠르면 가격 반등이 제한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OCI가 프리미엄을 받는다 해도 원재료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IRA 정책 변경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말 미국 대선 결과나 정권에 따라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차기 행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식으로 기조가 바뀐다면
OCI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대중국 견제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므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돼요. 또 다른 리스크는 프로젝트 딜레이 혹은 실행 리스크예요. 웨이퍼 공장은 1월부터 가동이라 하지만 초기 런업 과정에서 목표한 수율이나 생산량을 바로 달성할지 지켜봐야 해요. 혹시라도 기술적 문제나 예상 밖의 시행착오가 생기면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만큼 수익 기여가 지연되겠죠. 다행히 OCI가 웨이퍼 생산 자체는 처음이지만 네오실리콘이라는 기존 회사를 인수한 것이니 이미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미션 솔라의 증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예산 문제로 딜레이되면 밸류체인 완성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역시 변수예요. OCI는 수출 비중이 높고 해외 사업 매출이 크기 때문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호재이고요. 원화 강세는 불리합니다. 2025년엔 달러당 원화 환율이 높아서 실적에 조금 도움됐지만 2026년에 만약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생산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산업이니 전력 요금 등 원가 요소도 중요해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공장의 전기 인건비 등의 인상 가능성도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혹시 모를 변수를 짚자면 지주사 사업회사 간 합병이나 추가 지분 확보 등에 따라 주주가치 희석 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OCI 홀딩스가 OCI 사업회사 지분을 더 사들이려면 자금이 필요해 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합병을 추진하면 기업 구조가 또 바뀌겠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향후 수년 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중장기 투자자는 체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의 리스크는 이미 1년 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들 수 있겠어요. 1년 전만 해도 5만원부터 6만원대이던 주가가 지금은 11만원부터 12만원이니 후발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주가가 오르면서 PER도 높아졌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난 상태라 사실상 미래 실적을 선반영한 주가 상승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따라서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망을 종합해보면 OCI 홀딩스는 긴 터널을 지나 서광이 비치고 있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년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고 시장 관심받기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을 타고 턴어라운드 초입에 서 있어요. 만약 계획대로 2026년에 실적을 크게 개선한다면 OCI 홀딩스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되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증권사들이 14만원부터 15만원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거론해요. PBR 1배 수준인 20만원 안팎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적 개선의 확실성과 업황 환경에 달렸겠죠. 반대로 다운사이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현재 주가 수준은 PBR 0.5배라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있는 가격이라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폴리실리콘 시황이 또 급락하는 등의 최악 상황이 오면 주가가 다시 2024년 저점으로 향할 수도 있으니 가치 투자라 해도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자기만의 손절 기준은 필요할 거예요. 1년 기준으로 본 중장기 전망은 대체로 밝지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 보여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라는 테마,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의 핵심 소재 기업이라는 테마, 그리고 디벨로퍼 사업을 통한 수익 다각화까지 3박자를 갖춰서 이야기 거리가 풍부한 기업이 되었어요. 오너 경영진의 의지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우연 회장이 최근 중국발 산업 위기 속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를 선점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와 사업 재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변화들이 잘 실행된다면 OCI 홀딩스는 1년 뒤 한 단계 도약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투자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므로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OCI 홀딩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랜만에 폴리실리콘 업계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OCI 홀딩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아 저도 이야기하면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부디 제가 드린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이 큰 힘이 돼요. 저는 또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